무형 자산은 영어로 intangibles라고 합니다. intangibles를 구글링하면 그 뜻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만질 수 없는 것이고요. 어떤 물리적인 존재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하지만 당신의 비즈니스에는 가치를 더한다고 합니다. 장기적 자산이고요. 다시 말하자면 회사에서 1년 이상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네요. 무형 자산의 예를 보면 영업권, 브랜드 인식, 평판, 카피라이트, 저작권, 특허, 상표, 상호명, 고객 리스트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intellectual property, 지적 재산이고 두 번째는 goodwill, 영업권입니다. 지적 재산권은 디자인과 같은 것이 그 예입니다. 만약 당신의 회사가 지적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기타 다른 회사들은 그것을 복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적 재산권에 포함되는 것은 상표 특허, 라이선스 계약 등이 있습니다. goodwill, 영업권은요, 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회사의 평판이나 전략, 커스터머 베이스, 직원 관계 등이 있겠습니다. 저는 goodwill, 영업권이 조금 잘 와닿지가 않아서 한 번 더 구글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네이버 블로그에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설명이 있었습니다. 김 씨가 운영하는 분식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개업을 하면서 분식을 팔기 위해서 튀김기, 냉장고, 스토브 등 여러 가지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사가 잘 됐다고 합니다. 단골도 많고요. 매출이 연간 5억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이제 가게를 그만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물로 분식점을 내놨고요. 그때 최 씨가 등장합니다. 이 가게를 30억에 인수하겠다고 하네요. 분식점의 부동산 가격은 10억이었고 연간 매출 5억, 가게 안에 조리도구들은 한 1억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 합쳐서 16억인데 왜 30억이나 주고 사겠다고 했을까요? 가게를 내놓을 때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프리미엄을 붙인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권리금이 영업권, 굿윌과 비슷한 말로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원래 이 가게가 가지고 있는 가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무형 자산들, 예를 들어 단골 손님 등과 같은 것들도 고려를 해서 프리미엄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었는데요. 그럼 예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영어 예문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nder Article 9 of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OECD 모델 조세 조약 구항하 where는 어떠한 경우를 뜻하는데요. 어떠한 경우인지 다음을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문장이 너무 길기 때문에 문장을 쉽게 볼 수 있도록 괄호를 좀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that부터 1까지, 그리고 이렇게 지금 그 괄호 친 부분이 괄호 앞에 단어를 꾸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괄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 이 문장의 핵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해석해 볼게요. Where, 어떠한 경우냐면 the conditions, 조건이 differ from,
다음과 다를 때 those도 아마 조건일 텐데 위에서 말한 조건하고는 다른 조건이겠죠. 그 차이는 괄호 안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en 그리고 아마 또 하나의 경우일 텐데 any profit 네, 괄호에서 아마 어떠한 이익인지 더 자세히 설명을 할 텐데 어쨌든 이 이익이 may be included in 네, 다음에 포함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 해당 기업의 이익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taxed accordingly 이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괄호 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made or imposed 만들어진 조건인데 뭐에 있어서 in 다음을 볼게요. The use or transfer of intangibles 무형 자산의 사용 또는 이전에 있어서 만들어진 조건이네요. 누구 간에? between two associated enterprises 두 관계 회사들 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조건 그것에 대한 설명도 한번 괄호 안을 볼게요. that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그러니까 독립 기업들 간 있을 조건 그러니까 독립 기업들 간의 거래 조건이 되겠네요. 그것과 다른 경우가 되겠죠. 그럼 밑에 이익도 어떠한 이익인지 괄호 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 would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기업들 중 하나에 발생했을 would have accrued니까 했었을 그러니까 실제로는 발생을 안 한 거죠. 뒤에 실제로 보니까 but have not so accrued가 붙어 있네요. 그러니까 발생했었을 수 있는데 발생을 안 했다는 거죠, 이익이. 그 이유는 여기 잘 써 있는데 for those conditions 가 위에서 말한 조건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유로 해서 발생했을 수도 있는 이익인데요.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네, 그 조건 때문에 발생을 하지 않은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정상 거래 조건은 영어로 arm's length conditions라고 합니다. 구글에 arm's length conditions 정상 거래 조건을 검색했더니 네, arm's length principle이 나왔습니다. 독립 기업 간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독립 기업의 원칙 arm's length principle은 이전 가격에 아주 기본이 된다고 하네요. 이 원칙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두 관계 당사자 간에 거래가 있을 텐데 그 거래에서 합의된 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가격이 관계가 없는 두 당사자 그러니까 두 독립 기업 또는 당사자 간의 비교 가능할 만한 위에서 말한 거래하고 비슷한 거래에서도 합의되는 가격 네, 그것과 동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원칙을 왜 두고 있을까요? 그 목적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요. 네, 이것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Erosion of the tax base는 base erosion이 되겠고 The transfer of profits는 profit shifting이 되겠죠. 이것을 피하기 위함인데 네, 경제 용어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가 간의 이윤 이전을 통해서 세원 잠식을 하는 것입니다. 세원 잠식을 피하는 것이 이 원칙의 목적이 되겠네요. 그럼 위로 올라가서
arm's length conditions가 들어간 문장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purpose of 목적인데 무엇의? This chapter 6장의 목적은 is to 뭔지 볼게요. Provide guidance, 네,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뭐 어떠한 지침인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Specially tailored to, 다음의 사항에 특별히 맞춰진 지침이 되겠습니다. Determining arm's length conditions, 정상 거래 조건을 결정하는 것에 특별히 맞춰진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네요. 네, for 다음을 보면 그 이유가 그 목적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을 것입니다. transaction, 거래인데 어떠한 거래인지 볼게요. 어떠한 거래냐면 that involve, 다음을 포함하는, 그러니까 다음에 관한, 다음을 다루는 거래가 되겠죠. The use or transfer of intangibles, 무형자산의 사용 또는 이전에 대한 거래가 되겠습니다. 관계회사는 관계회사들 복수가 되겠네요. Associated Enterprises라고 합니다. 네, Associated Enterprises를 구글링 해봤습니다. 특히 Transfer Pricing, 이전 가격에 있어서 관계 기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구글링을 해보았더니 한 기업이, 근데 어떤 기업인지 그 뒤에 설명이 나와 있네요. 다른 기업에 의해 제조되거나 프로세스된 물품을 사는, 지금 이 기업이 해당 거래의 가격 그리고 조건에 영향을 미칠 때 이 두 기업이 바로 Associated Enterprises, 관계 기업입니다. 이전 가격에 있어서 관계 당사자들이란 누구일까요? 관계 당사자란 서로를 통제하는 당사자들입니다. 또는 또 다른 당사자가 있는데 그 또 다른 당사자의 통제권 하에 같이 놓여 있는 두 당사자가 관계 당사자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위에 문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해석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rticle 9 of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OECD 모델 조세조약 9항은 is concerned with, 다음의 사항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지 볼게요. The conditions of, 조건인데 무엇의 조건? Transactions, 거래입니다. 누구 간의 거래죠? Between Associated Enterprises, 관계 기업들 간의 거래의 조건에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컴마하고 not with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이 not with가 어디에 걸리는 것일까요? is concerned with에 함께 걸리는 것입니다. 여기는 관련이 있는 것이고 여기는 앞에 not이 있으니까 관련이 없는 것이 되겠죠. Assigning particular labels to, 다음에 나오는 사항에 특정한 라벨을 붙이지 않고, 라벨 아시죠? 옷에 있는 라벨 생각하시면 그 뜻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uch transaction, 해당 거래에 대해서 특정 라벨을 붙이지 않고, 붙이는 것과 관련이 없다가 되겠죠. 그럼 무슨 말이죠? 거래보다는
거래 조건에 더 초점을 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유형 자산은 영어로 tangible property라고 합니다. tangible property의 성격이 궁금해서 구글에 한번 쳐보았습니다. 네, 무형 자산과 달리 형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네요. 잔존 가치도 포함하고 있고요. 대출을 할 때 담보물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유형 자산의 대표적인 5가지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차량, 장비, 기계, 가구, 재고, 주식, 채권, 현금 등도 있네요. 그런데 이 유형 자산도 더 분류, 구분이 되더라고요. 유형 자산 중에 현금, 주식, 채권 등은 current assets, 유동 자산에 포함이 됩니다.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토지, 건물, 차량, 기계, 설비 등은 fixed asset, 고정 자산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고정 자산은 long-term asset, capital assets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1년 안에 현금화하기가 어렵고 기업의 운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위에 예문으로 다시 올라가서 같이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이에 따라 the key consideration is, 주요 고려 사항은 is whether, 네,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거죠. 여기도 whether이 있네요. 뭐뭐인지 아닌지. 우선 뭐뭐인지 아닌지 첫 번째를 보고 두 번째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고려 사항은 transaction, 거래가 conveys는 전달하는 건데 여기서 이전한다라고 나왔네요. 무엇을? economic value, 경제적 가치를 전달하는지 안 하는지, 누구로부터 누구에게인지 from과 to 다음을 보겠습니다. from one associated enterprises, 네, 관계 기업들 중 하나가 되겠죠. 거기로부터 another, 다른, 네, 기업에게. 그리고 또 뭐뭐인지 아닌지 두 번째 거 볼게요. that benefit, 해당 이익이 derives from, 다음으로부터 발생하는지 아닌지가 되겠죠. 다음 사항들을 보면 되겠네요. tangible property, 유형자산, intangibles, 무형자산, 서비스, 그리고 기타 다른 아이템이나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것들로부터 발생한 이익인지 아닌지. 정상 가격은 영어로 arm's length prices라고 합니다. arm's length prices를 구글링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관계 당사자들이 어떠한 가격에 합의를 할 텐데 그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아래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제적인 기준에 반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기타 다른 기업에게 불리한 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기업들 간에 합의한 가격이 시장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이전 가격은요, 두 관계 기업 간의 가격이고요. 정상 거래 가격은요, 두 독립 기업 간의 가격입니다. 그럼 위에 예문으로 올라가서 함께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o the extent that. 네, to the extent는 범위를 이야기할 때도 사용할 수 있지만 어떠한 경우 얘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 item or activity, 아이템이나 활동이 conveys, 전달할 때 뭐를? economic value, 경제적 가치를 전달하는 경우. I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네, 고려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에 있어서? in, 뭐뭐함에 있어서인지 볼게요. The determination of, 결정인데 무엇의 결정? Arm's length prices, 정상 가격 결정을 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무엇이? Whether or not, 뭐인지 아닌지가. 이것이 constitutes, 네, 다음을 구성하는지 안 하는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무엇을 구성하는지 볼까요? unintangible, 무형자산이네요. 무형자산을 구성하는지 안 하는지. 구성한다는 거는 무형자산인지 아닌지, 그거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봐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냥 무형자산이 아니고 6.6항의 의미에 속하는 무형자산이네요. 그거에 속하는지, 그것을 구성하는지 아닌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합니다.